가족 회의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가족회의? 네. 아니,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제 일가 친척 중에서도 일가 친척 중에도 태극기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친구들은 나보면 막 형님 정신 좀 차려, 오빠 정신 왜 그래?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을 다 찍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사람들. 그런데 그래서 단일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오히려 이준석이 내란하고 엮이는 게 싫다. 그렇지. 왜냐면은 만약 하면은 김문수는 도저히 못 찍겠다는 거야. 자기가 암만 태극기를 하더라도 물론 본인이 태극기라고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김문수를 찍으면은 윤석열, 김건희가 빵에 안 들어갈 것 같다는 거야. 돌아올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못 찍겠다. 그래서 내가 말해서 그게 지금 다 그쪽들의 생각이에요. 사실 일반적인 보편적인. 태극기 핵심에서도 윤석열을 살려두는 거는 김건희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막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광훈 쪽에서도 그런 카톡을 보내더라고. 윤석열 끝났는데 윤석열을 살리는 거는 김건희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카톡이 그 태극기 핵심에서도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준석 표가 조금 최근에 그러니까. 여론조사 콘테스트는 한 1, 2% 정도 움직였던데 그런 분들이 옮겨가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그 일가 친척들한테 만약 이준석 빠지면은 투표하지 마 그랬더니 안 할 생각이라는 거야, 자기들도. 저희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3번 아니면 4번을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권영국. 우리 그 정도 말하면 중요한 건 권영국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중간에 3번 있거나 말거나 거의 뻥 뚫렸거나 말거나 3번 찍겠다는 애들도 원래 있었고, 그렇지 말고 그냥 우리는 이재명도 싫고 김문수도 싫으니 그냥 이준석을 찍거나 아니면 권영국을 찍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 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찍인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준석.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인 애들이 있어요. 그 일찍인 애들은 권영국 이렇게 지금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못 찍겠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이번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싫다 그러는 애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니네가 2번을 찍겠다는 거냐 했더니 싫대, 그것도 싫대. 그러면서 차라리 권영국을 찍겠다 그래서 그래 둘이 나눠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이상하게 하여튼 TV 토론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준석이 원하는 판으로 지금 막 가잖아요. 이준석이 자꾸 노출되죠. 욕 먹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욕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뭐 단일화 하라고 하든 말든 그 뭐 자꾸 신경을 써. 보수 매체 전략이죠. 계속 이준석을 띄워가지고 파일을 키운 다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치. 네, 그런 전략인데 확실히 국힘은 전열을 재정비해서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분위기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윤석은 확실히 그 명태균과의 그 코치 이런 것들에 충실한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명태균 씨는 아마 홍준표 씨하고도 통화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한테 투표하는 것이 미래 사표가 아니라 미래는 투자다. 결국은 10% 여론조사가 만약에 요 깜깜이 기간에 자체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10%가 넘으면 안 할 확률이 뭐 거의 99.99. 그게 아니라면 한다는 전제로 근데 지금 대비하는 게 맞을 9, 10이 왔다 갔다 해. 결국 투표로 가면 이준석 쪽에서는 계속해서 바른미래의 유승민이 그때 6.8% 정도 얻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가 42%였고요. 홍준표 24 그리고 안철수가 21%. 그때는 표를 많이 갈라먹었어요. 안철수가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준석 쪽에서는 그 유승민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아니, 이준석 내에서도? 그럼요. 내에서도? 말은 그렇게 하고 공개적으로는 안 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속으로 이렇게 단일화하면 이긴다는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안 믿어 자기들도. 대선은 관심이 전혀 없고 단일화하면 이긴다, 바람이 바뀌었다 말만 첫 마디만 그렇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쪽에서는 홍준표 욕하고 저쪽에서는 나경원 욕하고 한동훈 욕하고 이준석 욕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당권 얘기만 하고 있고 대권에는 이미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사전 투표를 어떻게 한다, 뭘 강론도 없고 공약도 없고 당권 얘기만 하고 있어요. 3년 전에도 마지막 명태균 씨가 비공표로 했던 여론조사에 보시면 윤이 49%가 나와 있거든요. 대략. 그리고 또 가면 안 되는데. 아니 그리고 안철수가 내부적으로 명태균 씨가 한 거에 7.4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합쳤으면 훨씬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결과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꼭 단일화로 이겼다 이런 거는 분석이 맞지 않다. 지난번 대선 때는 그때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앞서고 있었을 때 단일화했는데 오히려 확장 효과가 없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나면은 사실은 나는 쓸려갈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옳다고 보는데 안 해도 쓸려. 본인도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김문수 죽이는 게 아니라 이준석을 죽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들었어요. 압박을 해갔다. 그런데 이준석 쪽에서도 계속 유승민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이렇게 가다가 자기가 배신자 낙인 찍힌다. 계속해서 이제 단일화를 못해서 졌다. 그럼 배신자 낙인을 계속 수가 이번 주에는 이걸 봐야 되는데 김어준 대법관설로 계속 지금 주말부터 돌리고 있는 거 아세요? 김어준 대법관설 안 하기로 뭐야? 안 한다 그랬잖아. 안 한다고 했는데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나 몰라.
몰라? 나 대법관 되는 거야? 서초동 갔더니 그거 난리 났는데. 서초동에서 나 대법관 되는 거야? 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 아 비법관 출신으로 네, 대법관.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게 내일 왜 나왔어? 거기에서 그럼 비법관. 김어준 대법관 시키려고 한다. 국민의힘에서? 네. 김어준 같은 사람 그럼 대법관 시키라고 하는 거냐 지금? 그래요. 이 조선일보부터 쓰기 한동훈 시작해서. SNS에서 했다는데 한동훈? 아 그럼 대법관 되는 거야? 그렇죠. 오늘 전국 법관회의가 바보들 아니야? 전국 법관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대선 며칠을 앞두고 이런 국에 자기네들이 회의를 하는 것이 대선 사법부를 정치 한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건데 그쪽에선 계속 그 대법관 증언 문제, 비법조인 출신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김어준 대법관 시키자는 말이냐 그게 서초동에서 나 있었는데 시켜달라고 그래. 지금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왔어요 주말 사이에. 그래서 조선일보도 대대적으로 이걸 가지고 한동훈 국민의힘 유세 나온다고 하면서 김문수 유세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세라고 다녀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을 그렇지. 죽이는 유세라고 다녀요. 나경원 욕하고. 나경원 욕하고 윤건희 욕하고 홍준표 욕하고. 한동훈 잘하고 있어 지금. 다 잘해 지금. 나 너무 잘해. 각자 너무 잘하는데 그렇죠. 한동훈이 제일 잘해요. 그래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끝에 이름 끝에 훈자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야. 또 시작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정신을 차려. 자기밖에 몰라. 그래도 또 인정하네. 우리 훈이들의 특징이야 그게. 오세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아니, 발목 진짜 잡지 저러면 말고 우리 편 민주당으로 거짓말이다. 가십시오. 그래. 한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고요. 김문수 이름 하나도 없어. 저게 어떻게 김문수? 봐봐. 김문수는 절대 안 해요. 김문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발음 바로 했네. 한동훈이. 오로지 윤석열만 잡아 지금. 한동훈이 나의 대법관을 원하는구나 김어준 대법관. 그러니까요. 다른 그 소명이네. 시점 지금 지기현 부장이 주장하는 시점을 보시면 똑같은 저 대문에 그레이스라고 간판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근데 저게 네네. 저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업주라는 사람이 나와서 처음에 변명한 게 있어요. 저게 2024년도 8월의 사진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 업주 나와서 뭐라고 했냐? 나는 2024년 8월에는 이 장소에서 이 영업하지 않았다. 나는 그 이후에 했고 그 전에 했다. 그러니까 중간에 1년 정도는 자기는 안 했고 그때 누가 했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기현 부장의 해명에 의하면 그 2023년도에 자기가 갔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이 업주가 말한 그 시점에 영업하는 그 시점에 왔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업주는 사실은 이 지기현 부장이 와서 그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만 찍고 갔는지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말하자면. 근데 지금 지기현 부장은 나 2023년도 8월에 여름에 갔어요라고 하니까 그땐 자기가 영업을 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 않을까? 남매가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74년생입니다. 74년생이면 2000년대 초중반 그리고 2010년대 그때만 해도 판사들 판검사들의 회식이 룸사롱에서 많이 있었던 거고요. 이걸 일반화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언제 어떤 자리였다는 걸 특정하지 못했어요. 설명하지 못했다고 이번 특정한 거 했잖아요. 아니에요? 이번에 특정했잖아요. 어떻게 특정했어요? 이번에 특정했는데 지금 시차가 1년 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계속해서 2년 전에 후배들하고 술 먹고 아니면 후배들하고 밥 먹고 간 자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기현은 자기 말이 맞다고 얘기를 했고 대법원이나 그 법원행정처나 위에서도 지기현 말을 믿어보자 이렇게까지 지금 그럼 그런 상황이에요. 지기현 판사를 그냥 간다? 네, 아직은 그렇게 갑니다. 선거 며칠 전인데 네. 사법부로부터 더 하고 격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좀 관리 좀 하자. 네. 그렇죠.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이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대선 끝나야 이게 진짜가 나올 것이다. 네. 오케이. 저도 거기에 오케이. V0, 저거는 V1이라고 디자인이 그랬잖아요. 다른 거예요. 완전하게 밑에 것이 예쁜 거예요. 그래요? 봐봐요. 똑같아. 저 위에 건 약간 아줌마 같잖아. 밑에 거 봐봐요. 얼마나 손잡이 산뜻해. 하나만 달린 거지. 뭐. 잘 얼마 구분이 안 가는데. 가격 차이도 400만 원도 넘게. 그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위험성. 위험성. 하나는 뭐냐? 이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하는 그렇죠. 시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훼손시켜 그래서 버리려고. 정당성을 훼손시키거나. 그러니까 무효화까지 못 하더라도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투표소를 훼손하는 거예요. 투표를. 그러니까 경공에 와서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네. 이 어디에 있는가를 망각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란, 쿠데타를 실패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극복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네. 하지만 제압하거나 극복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네, 그런 불안감을 사실 사람들이 느껴요. 그렇죠. 어.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가 그들을 실패하게 만든 거지. 그들이 아직 스스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윤석열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본인이 말하잖아요. 성공하고 돌아왔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패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맞아요. 이 지점에 우리가 있다.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랬잖아요.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예. 첫 번째는 실효적으로 내란을 제압하려면 첫 번째는 쉽게 말하자면
군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돼야 된다. 예. 그 두 번째는 뭐냐? 구속 기소돼서 재판이 완전히 실형을 받아야 된다. 예. 근데 지금 그 시작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석방돼 있어. 그러니까 구속 그때 분명히 구속이 중요하다 했거든요. 네. 구속 기소된 다음에 구속 기소가 사법적 제압의 1단계다.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정치 문화적 제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 첫 번째 단계가 이번 대선에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요. 대선에서 이겨야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1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뭔가 뭐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있다. 고려의 표현. 왜 저들이 아직도 위험한가 하는 걸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87년 체제로 선거가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이 네. 지금 13세부터 20대까지 이루어졌거든요. 네. 처음에는 노태우, 네.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 예. 김대중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프레임이 아직 깨지지 않은 거예요.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정치 문화가 바뀐 건 아니에요. 정치 문화가 첫 번째 바뀐 것은 노사모의 등장이거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이에요. 예. 이때 전통적인 권위주의 세력이 상상할 수 없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단순히 정치 권력을 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 권력을 내주기 때문에 문화적 권력을 내주면 정치 권력은 뒤집히거든요. 언젠가. 돌아오기 어렵고. 이때까지 자기들이 6대4 등령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도 6대4로 이긴 거예요. 4를 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부류가 아니었고 그렇죠. 빌려왔죠. 그때. 빌려온 거예요. 김종필 빌려오고 그다음에 IMF가 있고 그리고 그렇죠. 보수 일부 빌려오고 빌려와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은 뭐냐면 새로운 정치 문화 네. 세력의 등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 세력을 청산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저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럽에서 일어난 68혁명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그때 일어났다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때 처음 등장했다. 노사모를. 주류의 교체. 예, 주류의 교체. 노사모가. 교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좀 시작. 그렇죠.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어. 예? 그러니까 금지를 금지하라. 상상력의 권력을. 새로운 상상이 싹 시작한 거거든요. 6대 시작된 거다. 그때 시작된 거다. 비로소. 그리고 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쭉 있어갖고 그 결정판이 누구냐? 이번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란 세력이 아직 지금 피체혁명, 촛불혁명 그리고 노사모, 문파 쭉 이어오는 이 정치적 흐름에 찬성하고 있느냐? 동의하면서 권위주의를 청산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 즉 87년 체제가 만들어진 전 정권 5공화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력과 다시 말하면 이 87년 체제에서 새로운 시대 즉 6공화국을 넘어서 7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는 세력 간의 이번에 대결이다. 철학은 이런 걸 참 잘 만들어. 철학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박구영이 잘하는 거예요. 87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체제가 예. 그럼 87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윤석열이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이재명으로 상징되는 세력은 그 다음 단계 그렇죠. 노무현이 시작했던 주대 교체 예.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노무현이 꿈꾼 상상력을 새로운 단계에 실현하려고 하는 정권이 나타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장에 두 장의 사진을 가지고 비교하고 싶다. 깃발을 보세요. 깃발을. 네. 깃발이 다 달라. 하나는 깃발이 한 가지예요. 성적이와 태극기만 하나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깃발을 들고 있는 데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은 예. 모두가 같은 깃발을 들고 있어요. 태극기를 들고 있어요. 예, 이게 권위주의예요. 모두가 같은 깃발을 들고 있다. 이거가 우리가 말하는 태극기 부대인데. 예, 권위주의. 그런데 예, 이 빛의 혁명 이끌었던 세력들은 저 깃발을 보세요. 다양해요. 다 다른 깃발을 들고 있어. 오케이. 권위주의 시대란 뭐냐면 자유를 막 노래하지만 자유를 감당하지 못한 세력들이 권위에 다시 굴복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막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유를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오케이. 그러니까 권위에 복종해요. 네. 저 눈빛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이분은 네. 외장을 지금 쉽게 말하자면 권위주의 세력하고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권위주의에 체화된 사람 학생들하고 제자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학생 중에 한 명이 교수님 재산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그랬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생각보다 끔찍한 말인 거예요. 저 반말에 반응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말이란 지금 아니 지금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반말이고 그 표정.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부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젊은데 올드하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내란 세력하고 정서적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건 짝패들끼리 옛날에 여전히 자유를 감내하지 못하는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는 짝패 문화거든요. 아무리 이준석 씨가 말한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문제는 뭐냐. 저는 우리나라 우파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체성 공백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자민당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에 여러 세력들이 덕지덕지. 덕지덕지 붙어서 하나의 보수 세력을 결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체성 공백기에 받쳐서 지금 우파는 분명합니다. 정체성 공백기고 이 공백기에는 춘추 전국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다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탄핵을 강을 건너자고 합의하고 연대할 수 있다. 그 단어 정체성은 없어지고 예. 생존 본능만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뭐라도 끌어다 붙이는 거거든요. 정체성 공백기 이걸 인터레그넘이라고 하는데 이때 약간 파시즘 현상이 드러나거든요. 어디서나. 그러니까 지금 국힘은 국힘 내부의 파시즘이 일어날 거다라고 봐요. 국힘 내부. 네. 정치하는 친구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뭘 꽂아야 돼요. 빨대를 꽂아야 되거든. 그 빨대를 서로 꽂는 방법이 뭘까? 탄핵을 강을 건너자. 이 좋잖아 표현이. 한동훈 전 대표를 보면 정체성 혼란기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되게 고마운 분이죠. 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고 있어요. 네. 서로. 다 죽어라. 네. 일단 가시고요. 네. 네. 그럼 또 모실게요. 네.